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짚고 넘어가자. 짚고 넘어가다 보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보자. 그래서 이 코너는 창세기 행복론 제네시스 해피니스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재충전의 행복, 4번째 안식은 삶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는 새로 발견된 금매장지로 한몫 부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1550년경의 보헤미아, 1850년의 오스트레일리아, 1880년대의 로지디아, 19세기 후반의 시베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대표적인 것은 주로 미국에서 일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1848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수트스밀에서 금이 발견되자 그 이듬해 약 8만 명의 포티나이너가 서부 해안으로 몰려갔습니다. 포티나이너는 1849년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드러시에 맞추어서 동부에 살던 크리스천 가족이 다른 가족과 함께 서부로의 먼 여정에 올랐습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오로지 마차뿐인 데다가 2달 남짓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금은 먼저 찾아낸 사람이 임자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출발한 가족은 쉬지 않고 서부를 향해서 달렸는데 크리스천 가족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에 먼저 도착한 쪽은 크리스천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 쉬지 않고 달렸던 이 가족은 먼저 한 달 정도는 앞서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말이 지쳐서 병들었고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생겨났고 마차도 고장났습니다. 자,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는데요. 크리스천 가족은 엿새 동안 진행을 하고 1회째 되는 날 안식을 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쉬었는데요. 하루 쉬는 동안 몸도 마음도 충전할 수 있었고 말도 하루를 충분히 쉴 수 있었고 또 마차도 그때 정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고장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로 지킨 주일은 정비와 충전의 시간이었던 셈이죠. 자, 또한 이 휴식은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세포는 근력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의 한계점까지 몰아붙인 상태에서 2, 3일 동안 쉬는 시간에 근육세포가 확장된다고 하지요. 때로는 시멘트로 포장한 고속도로가 양생중이라고 팻말을 써붙여 놓는데요. 이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그 도로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굳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의 숲, 1Q84로 알려진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설을 쓸 때 매일 정해진 분량만 쓰고 그 쓴 원고들은 몇 차례 수정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원고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묵혀두었다가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할 때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쓴 다 큰 자녀 싸가지 고충을 읽고 자녀 문제로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는 이 무기력에 빠진 자녀들로 인한 호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지수가 높은 부모가 아이들을 잠시라도 버려두지 않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자극 속에 밀어 넣었던 결과인데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자극과 너무 많은 어떤 공부는 도리어 호기심과 창의성을 빼앗습니다. 이 무기력의 상대 개념은 활력이고 활력은 호기심에서 오는데요. 이 호기심은 창의성과도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호기심과 창의성은 무엇을 열심히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누시 조로디의 책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낄 때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 자극을 찾아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 떠돌아다닌다. 스스로 몽상과 마음 방황을 허용할 때 우리는 의식에서 벗어나 잠재의식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창의성을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게 된다. 정말 경이롭지 않은가? 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인 티타임즈에서도 지루함이 창의성을 이끌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루함이 내면의 창의성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테렛 벨튼 교수는 영국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가인 미라 사이얼의 사례를 들어 지루함이 창의성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미라 사이얼은 홀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 게 없었던 그녀는 동네 노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케이크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다이어리에 매일 기록을 했었고 이것은 작품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 쓰기 시작을 한다. 혼자 빈 종이를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자극이 온다 라고 말이죠. 자, 또한 벨튼 교수는 BBC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줘야 한다고 독촉한다. 하지만 창의성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자극을 발달시키는 데서 온다. 창의성을 위해선 우리는 때때로 속도를 늦추고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활동이 도리어 아동의 상상력 발달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영국 아우샘프튼 대학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컵 2개를 나눠주고 이걸 창의적으로 사용해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한 그룹에게는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옮겨 적는 지루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컵을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이 새로운 행동과 활력에 대한 열망을 부른다. 지루하지 않은 사람보다 지루한 사람이 좀 더 의미 있고 열정적으로 일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루함은 동기를 부여하는 매력적인 감정이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루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마다 여의도에서는 이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이 지루함을 경험해 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기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쉬는 과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첫째,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몇 시간을 보낸다면? 두 번째, 내 삶의 양생 중 팻말을 붙일 영역은 어느 부분인가?